안녕하세요, 여러분. 회계의 신이 알려주는 주식투자 생존법이라는 책의 저자인 구성서 회계사입니다. 회계하면 많은 분들이 선입견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딱딱하고 어렵다. 근데 저는 이번에 책을 통해서 회계는 누구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회사의 가계부일 뿐이다. 줄여서 회계예요. 근데 결국 이 회사의 가계부를 통해서 우리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데, 재미난 사례 한번 말씀드려보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송파의 잠실이라는 지역,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인데 저는 그걸 대학교 때 이미 오를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이 회계 딱딱한 것 때문에. 회사들의 장부를 봤더니 사업보고서나 이런 곳에 보면 송파의 땅을 그렇게 많이 사놨더라고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은 주식, 부동산 투자는 기업이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도 그 회사의 가계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이루고 싶어 하는 거 요즘에, 그죠? 부자 되고 싶고 투자로 돈 벌고 싶은데 많은 정보를 드립니다. 특히 투자에서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은 아까 피디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좋은 기업인데도 비싸게 사는 분은 안 좋은 기업이 있고, 조금 안 좋은 기업이라도 워낙 싸게 사가지고 자기는 수익을 올렸다 그럼 좋은 기업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투자 목적으로는 이왕이면 좀 남들보다 미리 봐서 싸게 들어가야지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대로 앞으로 흥할 기업, 이 기업을 찾아내야 돼요. 역시 이때도 딱딱해 보이는 회계, 재무제표가 큰 도움을 주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보다 미래에 좋아지려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하려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인 자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자산들, 그걸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본업의 자산, 이런 것들을 확충하고 있어야 돼요. 또 요거 말고 좋은 기업은 본인이 직접 안 하더라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놓으면 돼요. 그게 지분 투자라는 건데, 그런 기업들을 조금 멋스러운 편으로 회계에서는 관계기업,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는 건 유형자산, 남으로 하여금 그 일을, 돈을 벌게끔 하면 관계기업, 종속기업.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투자는 안 해놨는데 결국 캐시가 많은 회사, 현금이 많다라고 하면 철만 들면 미래 먹거리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 그래서 현금 보유이 있고, 또 하나는 당장 현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던가 투자 자산들이 많아서 나중에 성장할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이 자산들만 팔아버리면 그런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산들을 확충하고 있는 회사들이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기업을 미리 사야지 또 수익으로는 연동됩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가 안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볼 수 있습니다. 회계에서 어려울 것 같지만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 부동산이란 자산이 있으면 일반인들은 그냥 부동산이라고 쓰기를 바라요. 근데 회계장부에는 이렇게 어렵게 써 있습니다. 유형자산 아니면 투자부동산이라고 써 있어요. 어려우시죠?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좋은 정보예요. 유형자산은 본업에 사용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면 공장 건물인데 이 공장 건물이 자산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보느냐,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본업의 이익이 영업이익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형자산에 100억 쏟아붓고 공장 건물에 영업이익 봤더니 2억 남은 거예요. 그러면 투자 수익률 2%죠. 근데 이번에는 같은 부동산인데 회사가 투자부동산이라고 한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이 100억이 자산성이 있느냐를 보는 건 역시 손익계산서를 보면 거기에 영업의 수익에 임대수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20억인 거예요. 그러면 100억 투자해서 20억 벌었으니까 수익률이 20%죠. 그래서 보시면요, 요 자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연동하다 보면 이 회사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역시 회계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계에서 가장 근간이 딱딱해 보이지만 복식북이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자산가치 예측에 도움되니까. 자, 회사 가계부는요 이렇게 씁니다. 왼쪽에 자산 기계장치 10억이 있으면 이 10억을 어떻게 형성했지? 오른쪽에 부채 5억, 자본 5억. 그래서 항상 왼쪽 높이와 오른쪽 높이가 똑같습니다. 금액이. 이걸 잘 보시면 왜 실물 경제가 망가졌을 때 자산가치 오른지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실물 경제가 망가지니까 자영업자, 기업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살려야 되니까 나라에서 돈을 푸는데 돈을 푼다는 건 부채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부채가 늘어나면 얘만 늘어날 수가 없어요. 회사 가계부, 정부 가계부는 복식북이라 왼쪽에 자산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 자산이 늘어난다는 게 뭐야?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물 경제가 이 모양이니까 돈을 풀어서 결국 복식북이로 자산 가격까지 오르는,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오른 거예요. 자산 가격이 진짜 위기를 맞이하는 건 반대입니다.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 늘어난 부채가 너무 크니까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나라에서. 그러면 복식북이라 정부 가계부도 부채를 줄이는 순간 균형을 맞추려고 자산도 줄어드는데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지금 자산 시장에 제대로 못 올라타서 조바심 느끼고 이미 오른 시장에서 여기서 5% 10% 막 하려고 주식창 매일 보고, 그거보다는 지금부터 다시 자산 시장의 본질을 공부하시고 종잣돈 모으시고요. 제 고객이 얘기했습니다. 돈 번 고객. 반드시 그분 인생에서 한 번 더 온다. 그래서 그때까지 본질을 가다듬고 오히려 그때 자신 있게 조금 큰 돈을 들어갈 수 있어야 진짜 돈은 벌 수 있는 거예요. 경제는 사이클이라 반드시 그 기회는 오니까 조바심 버리시고요. 회계 공부하시면서 자산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재테크를 한다면 본업에 집중하고 주식창은 오히려 가끔 열어봐야 한다. 우리는 좋은 주식을 고를 때 신경 쓰지 않아도 돈을 알아서 잘 벌어오는 회사를 고르면 된다. 그리고 본업에 더 집중하면 된다. 1년에 한 번만 들여다봐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돈을 잘 벌어다 줄 기업을 끊임없이 생각해보자.